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2차 휴전 협상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러시아군의 공세가 더 거세고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민간인 희생자는 2,000명을 넘었습니다. 국제부 호준석 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러시아군의 공세가 좀 거세지고 있다 이런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던데 현재 전황은 어떻습니까? 미 국방부가 어제 전황 브리핑을 했는데 네.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매우 맹렬하기는 하지만 조금씩 러시아군이 진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체 지도를 보면서 도시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키이우 이 수도인데요. 인구 한 280만 명 정도 되는 곳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키이우 이제 인근 마을인데요. 네. 여기에 러시아군 탱크 잔해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군 탱크가 저렇게 많이 파괴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고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보면은 러시아군의 피해가 인명 피해도 그렇고 장비 피해도 그렇고 우크라이나군보다 훨씬 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키이우 장악에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미 국방부의 평가는 현재 외곽에 지금 러시아군이 머무르고 있는 것은 식량과 연료 부족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부터 한 달 정도면은 완전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일주일 안에 키이우를 완전히 포위하고 고립시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자, 그 지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지도가 아직 준비가 좀 안 된 것 네, 같은데요. 사진을 그다음에- 보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헤르손인데요. 네. 헤르손은 이제 남부 지역입니다. 원래는 이곳은 개전 초기에 이미 러시아군이 장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고 지금 이제 장악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진입을 해서 주요 거점들을 장악을 했고 지금은 시의회나 거리까지 진입을 했다고 헤르손 시장이 발표했으니까요. 네. 이곳은 장악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하르키우는 어제 공수부대가 이제 헬기로 진입을 했고요. 시가전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곳 이제 주목해야 될 곳이 자포리자라는 곳인데요. 여기 이제 원전이 있는 곳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원전 그 원자로가 15기인데 6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주변 지역을 지금 러시아가 장악했다라고 네. IAEA에 통보를 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원전 통제권을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고 주민들이 막으려고 바리케이트를 쳐놓은 상태라고 하는데 현재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은 이런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키이우가 이제 결국은 핵심인데 일선에서는 러시아군들은 전투 의지가 저하되어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러시아군 이 병사가 그 민간인들이 있는데 공격하라고 하니까 못하겠다라고 항명하는 그 음성 파일을 영국 텔레그래프지가 입수해서 보도를 네. 했고요. 그러나 어쨌건 지도부에서는 이런 일선의 상황과 관계없이 더욱더 공세적으로 폭력적으로 전투 지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우크라이나 주일 대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부러 러시아군이 지금 주택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네. 주민들한테 이제 지도가 준비가 됐습니다. 네. 네. 좀 전 말씀드린 이제 헤르손이 크림반도 이제 바로 위쪽에 있는 남부 지역이고요. 그 자포리자 원전 그 주변을 지금 러시아군이 많이 진입했다는 곳이 바로 그 위에 있는 곳이고 네. 마리우폴은 측면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서 수도 키이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르키우 여기서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외신 보도에서 체르노빌 원전의 통제권을 러시아군이 장악했다 이런 외신 보도도 본 것 같은데 이것과 별개로 추가로 지금 그 통제권을 확보를 한 겁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네. 그 체르노빌은 키이우에서 더 벨라루스 국경에서 바로 붙어 네.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는 이미 러시아군이 처음에 국경 내려오자마자니까 거긴 네. 장악했고 자포리자 원전 저희가 큰 곳인데 네. 여기도 지금 그 러시아군 손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일본 대사의 얘기는 이게 나치 독일이 썼었던 전술이다. 네. 주민들을 일부러 주택가 공습해서 주민들을 패닉 상태에 빠뜨리는 것. 그래서 러시아군의 이런 그 모습이 좀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 7,00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러시아는 아니다. 500명 정도 사망했고 우크라이나군이 오히려 2,870명 사망했다.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데 약간의 서로의 이제 선전적 성격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러시아군의 공세가 강화되고 특히 민간인 거주 시설에까지 공격이 감행되면서 민간인 인명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특히 어린이들의 희생도 커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이제 모습이 네. 그 피난 가 있는 어린이 또 현장에 있는 어린이들 뭐
치료받다가 숨진 어린이 모습이 공개되면서 많은 세계인들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사진들인데요. 특히 그 어린이 병원들이 있습니다. 어린이 병원에 이제 소아암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도 있고 또 백혈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도 있고 이런 어린이들은 피난을 갈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병원에는 물자도 떨어지고 약품도 떨어지고 혈액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린이들이 당장 이제 급한 상황이 된 것이죠.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에서 어린이가 지금까지 13명 숨졌다. 근데 이것은 이제 교차 검증을 통해서 완벽하게 확인한 것이고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민간인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2,000명 사망했다고 합니다. 뭐 어제는 1,000명, 오늘은 2,000명 그러니까 이게 숫자로 우리가 느껴지는데 사실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 목숨을 잃은 그것은 뭐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그런 고통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점점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의 사망, 희생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네. 지금 압도적인 군사력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러시아군이 이렇게 쉽게 진격하지 못하는 거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강한 저항이 밑바탕이 됐다 이런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던데 지금 네. 우크라이나 그 현지 국민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외신을 통해서 보도된 그 인상 깊은 오늘 사진 중에 네.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화염병 던지는 훈련을 하고 있는 그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네, 지금 나가고 있네요. 네. 이제 곳곳에서 이런 화염병 내 나라 내가 지키겠다는 거죠. 이제 키이우 인근에서는 특히 우리 YTN 취재팀이 지금 현지에 가 있지 않습니까? 본래 네. 접경 지역에 있는데요. 이 취재팀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키이우는 아침 7시부터 30분 간격으로 공습 경보 사이렌이 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한테는 뭐 전시 상황의 그 공포가 그대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가정에는 물이나 전기, 가스는 공급이 되고 있고 또 인터넷도 아직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이제 러시아가 유류 시설 폭격했기 때문에 기름이 점점 떨어져가고 네. 이제 차가 움직일 수 없게 되는 이제 그 상황들이 이제 가까워지는 것이고 뭐 빵이라든가 햄이라든가 고기 이런 그 물자들 식량들이 동인하고 있고 거리의 신호등은 전부 정상 작동하는 게 아니라 황색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전멸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크라이나는 워낙 이런 전쟁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방공호 같은 것이 집에도 그렇고 뭐 호텔에도 그렇고 잘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서로를 보면서 결사항전 의지 서로를 보면서 놀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현지 취재팀이 취재한 이 우크라이나 시민들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Fascist Russian troops launch missile and bomb strikes on absolutely peaceful areas of Kiev. Civilian hiding in the subway. But many civilians currently helping military and other much as they can. So works is not full time. Only 2, maybe 4 hours every day. Also, I may be afraid that there will not be enough ammunition. We are now fighting not only for Ukraine, we are fighting for whole civilization world, for life, for peace, for the trust. Для того, щоб зберегти нашу країну. Тому що якщо ми зараз не допоможемо нашій армії, ну тоді нас не буде. Не буде нашого бізнесу, не буде нашого життя. 네. 네, 전쟁의 참화 속에서 하루하루 지금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해드렸는데 이게 좀 빨리 마무리가 되려면 외교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네. 오늘 2차 휴전 협상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벨라루스 이것도 이제 벨라루스에서 열리는데 네. 러시아랑 아주 가까운 국가입니다. 이 국경지대에는 벨라베슈 숲이라는 이 숲에서 이제 열리는데 여기가 옛날 소련 지도부에 별장이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하고 7시간 시차거든요. 그러니까 6시쯤 되는 거죠. 아침 6시니까 아마 뭐 3시간이나 4시간 이르면 뒤에 협상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결국 러시아가 어떤 절충안을 내놓느냐. 러시아가 지금 1차 때 요구했던 항복해라 무조건 무장해제해라라는 것은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이제 제안이고 어떤 절충안 중립국화라든가
또는 뭐 동부 지역 돈바스 이쪽을 인정하는 이쪽에서 이제 절충안을 내놓을 것이냐가 관심인데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 협상과 관련해서 변수랄까요? 주목할 만한 대목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스위프트 제재. 이게 이제 경제 제재 핵폭탄이라고 하는 것인데 발효되는 게 12일부터입니다. 네. 12일. 그때부터는 이제 러시아가 완전히 돈줄이 꽉 막히다시피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이 있을 텐데 남은 날짜가 9일이라는 얘기죠. 이 서방이 이 날짜를 12일로 정한 것에는 아마 이런 협상을 염두에 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뭔가 내놔라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의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쪽 입장에서는요. 나토와의 군사 충돌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러시아 네. 외무차관이 얘기를 했는데요. 나토하고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끝날 것 같으냐? 더 할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런 위협인 것이죠. 실제로 어제 러시아 전투기 4대가 스웨덴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네. 스웨덴은 바로 어제 83년간의 중립 상태를 깨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전에도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기가 시기이고 또 핀란드와 스웨덴의 합동훈련이 있었던 직후이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은 대목이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있는데 네. 할까요? 네. 네. 마지막 한 가지. 미국이 ICBM 시험 발사를 연기했습니다. 이건 이제 원래 예정돼 있었던 건데 러시아 상태가 좀 심상치 않다고 느낀 겁니다. 과연 정상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하느냐에 대해서 계속 의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조금이라도 잘못 해석하고 뭔가 우발적인 행동이 있으면 이건 공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ICBM 잘못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러시아에도 그런 행동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요 변수를 짚어주셨는데 협상이 어떻게 또 진행될지도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호준석 기자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